건강을 위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식이섬유에 대해 알아보자.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 프로라는 말은 위한다,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이 엔티인데요. 엔티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엔티에 바이오틱스가 붙으면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라는 거거든요. 바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세균을 위하는 물질, 살아있는 세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 기전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 세균이 있고요. 여기 병원균, 유해한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들이 장내 세포를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미리 좋은 자리 잘 차지하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밀쳐내는 거지요. 또 한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는 점액을 활성화시킵니다. 점액 분비를 많이 하게 해요. 점액이라는 거는 이 장내 세포에 옷처럼 입혀져 있어서 보호하는 물질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 장내 세포가 좋은 면역 물질들을 낼 수 있게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우, 다양한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개념이? 프로바이오틱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세균들을 모두 모아서 하는 얘기죠.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있고요. 또 효모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산균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유산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섬유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동균 교수님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 생명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가진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균이 살아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면 변비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변비가 예방이 되면 대장암도 예방이 되겠죠. 실제로 2011년에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을 먹었더니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먹이인 식이섬유를 잘 먹어야지만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지겠네요. 세균과의 동거가 나를 살린다. 당신의 변속, 세균의 무게를 아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금 막 장에서 할 일을 마치고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자,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친구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호빵맨 속에 나오는 세균맨이죠. 호빵맨이 이 세균맨을 무찌르면은 어린이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균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을 옮겨주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나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균맨들 우리 몸속에서 싹 없애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대답은 노입니다. 자, 왠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의 70에서 80%는 우리 장 속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세균들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밖에서 이상한 외부 자극이 조금만 들어와도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균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린 시절부터 잘 살아나가지 못하면 바로 그 관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변 속에 세균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 안에 있는 세균 무게는 무려 1.5kg이나 됩니다. 대변의 40%가 세균 무게입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처음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세균은 그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 아기였을 때 대략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자라면은 이게 50조에서 70조 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뱃속에 있는 세균의 개수는 무려 100조 개가 넘습니다. 거의 주객이 전도됐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개수보다도 더 많은 세균들을 우리들은 거느리고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잘 아시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반 이상한 놈이다. 바로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립균인 거죠. 유익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유익균은요, 먼저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을 쫓아냅니다. 먼저 장점막 주릅 속에 미리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병원균들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이 병원균을 물리치는 박테리오신 같은 좋은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것 유산균을 잘 아시죠? 유산균은 접산을 합성합니다. 이게 우리 장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은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소화 잘 되죠. 변비도 없애주고 설사도 없애줍니다. 대신 유해균이 막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해균은요, 그 내부의 성분에 엔도톡신, 내 독소라고 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장 독소가 스며들면은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폐혈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 간경변 잘 생기고 간암 잘 생기는 거 아시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특히 장내에 유해균들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간경변들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놈 차례죠? 네. 여러분들 비만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들도 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비만 세균들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에서 아주 많은 열량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열량들을 우리 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세균이 뭐 전혀 남남이고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내의 세균들은 인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장내 세균이 없다면 우리들 사람들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세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인 겁니다. 우리 몸과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그리고 세균들이 사이좋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균들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바로 그 관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늘 제가 살이 쪄 있다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늘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어라는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장에 있는 세균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고, 세균 때문에 제가 살이 찔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이거 좀 놀라워요. 네. 예, 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뭐 안 먹는데 살이 찌겠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래도 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비만의 한 30% 정도는 장내 세균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그러네요.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예요. 유산균 잘 챙겨 먹으면 예. 살도 빠지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은요, 비만 세균은 열량을 아주 잘 뽑아내 갖고 사람한테 축적을 시킵니다. 또 이 비만 세균들은 우리 몸속에 신진대사를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람의 몸속에는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죠. 제프리 고돈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뚱뚱한 분한테서 나온 균들, 그 다음에 마른 분들한테 나온 장내 세균들을 쥐한테 집어넣어 줘봤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쥐들한테 똑같은 음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비만인 분들한테서 균을 받은 쥐들은 뚱뚱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마른 쥐들한테 나온 건 마르고요. 신기하잖아요? 이야. 신기하네. 그럼 그 저렇게 얘기는 그럼 마른 사람의 똥과 비만인 사람의 똥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똥을 받아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변의 절반이 세균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또 이 비만 세균들은요, 그 안에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염증성 물질을. 이 염증성 물질들이 우리 몸의 지방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만 세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변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비만인 분들의 변 속에 염증성 물질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균의 모양을 한번 좀 보실까요? 대표적인 유익균인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네. 그리고 대표적인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 그리고 병원균, 장티푸스균 그림이 있습니다. 유익균들이 우리 몸속에 필수적인 비타민들 합성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비타민도. 비타민 B라든가 비타민 K 같은 거, 장내에 세균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 세균들이라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장티푸스균, 이거는 평소에 우리 몸에 있는 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음식하고 섞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심한 식중독 걸리죠. 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장티푸스균이
우리 몸 안에 가끔 정착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저항염은 낫다 그래도 장티푸스 복균자가 되는 겁니다. 딴 사람한테 계속 옮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대장 안에 저는 유익균으로 꽉 채워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 제품들 어떻게 골라 먹어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 대장 안에 유익균을 많이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저희가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요구르트도 있고 써먹는 발효도 있고 마시는 발효도 있네요. 그리고 캡슐 제제도 있고 가루형으로 된 것도 있고 보통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유익균 증가를 위해서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유산균의 생명력입니다. 이 유산균이 일을 해야 하는 장소는 장이거든요.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큰 장벽이 있죠. 먹으면 위산 속에서 강력한 위산 때문에 유산균들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이 내산성이라고 해서요. 산에 견디는 능력이 강한 균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서 장까지 내려가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은 유산균은 그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 죽은 그래요? 유산균이 다른 살아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걔는 죽어서도 아주 참 큰일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제품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유산균이 뭐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걸 뭐 어떻게. 저 하나 알아요. 요구르트가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무식하게 진짜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한석 씨 얘기는 뻑뻑한 건 좀 좋고 너무 묽은 건 안 좋다는 뜻이죠. 묽은 걸 먹든지 진한 걸 먹든지 그건 자기 취향의 문제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네. 보통은 이 요구르트 안에 대개는 한 1ml 안에 1억 마리, 한 10억 마리 그 정도의 유산균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요 라벨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라벨을 그 보면요. 레이블에 네. 보면은요, CFU라는 단위가 있어요. CFU. 네. 자, CFU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 중에서 살아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산균의 마리수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같은 거 보면서 그 라벨 보고 CFU를 보면은 아, 이거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약이구나. 또 이거는 유산균이 굉장히 별로 안 들어있는 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뒤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세균수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1억 마리 이상. 1억 마리 이상이고 네. 30 빌리언이 뭐예요? 10억 개니까 30빌리언이면 300억 개라는 얘기네. 우와. 네. 어마어마하네. 아니 네. 그럼 하루에 얼만큼의 마리수를 그러니까, 먹어야 그러니까 되나요? 이게 높은 게 좋은 건가요? 그럼 CFU 숫자가? 권장량이 있긴 있습니다. 네. 대개 하루에 한 1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를 원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0억 마리가 상한선은 아니에요. 그 이상 먹으면 잘못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렇게 많아지면 비싸지죠. 그게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몸에 들어가서 좋은 유익균인 유산균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먹는 게 좋은 건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를 공복 시에 먹을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식사하고 같이 먹을 네. 거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유산균이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려면 위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대개 보면은 공복 시에 위산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유산균은요, 차가운 물하고 해서 공복 시에 먹으면은 그냥 위에서 그저 한 20-30분 있다가 치비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보다 차가운 물이 더 좋나요? 뭐 차가운 물이 더 좋고요. 뜨거운 물은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살아있는 죽으니까. 균이니까 균이 죽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사실 있어요. 네, 뭔가요? 유산균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산균 안에는 균주라고 해서 한 20-30가지 이상 돼요. 그런데 각각의 균주에 따라서 어떤 균은 설사에 잘 듣고 어떤 균은 변비에 잘 듣고 어떤 균은 염증성 장질환에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는 거기에 맞는 유산균 균주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왕이면은 다양한 균주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유산균을 선택을 하면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유산균은 변비약입니까? 왜냐면 변비 걸릴 때 유산균을 먹으면 나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여자분들 특히.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변비가 있을 때 요구르트 먹으면 좋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자체는 변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설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유산균 잘 드시면은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설사와 변비 둘 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세요.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두 번째, 당신의 변을 만드는 레시피 식이섬유. 자,
앞서서 장동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에 나쁜 균보다 유익한 균을 잘 키우려면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요? 좋은 똥을 잘 만들어주는 재료이면서 제6의 영양소라고도 불리는 바로 섬유소예요. 섬유소예요. 식이섬유가 뭘까요? 똥 싸는데 편하게 해주는. 네. 자, 식이섬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또 뭐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섬유질의 일종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에 주로 식이섬유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좀 괄시받던 영양소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6의 영양소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또 하나는 물에 잘 안 녹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요거 음식점에 가시면 몇 번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박하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으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이것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물을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한번 물을 부어볼게요. 빵 올라오네. 요걸 잘 보시면 작고 단단했던 것이 크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변이 이렇게 작고 단단하던 것이 크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장 속에 들어있던 안 좋은 독소나 이런 것들을 희석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장 속에 저 노란색 보시면 아주 그 독한 것들이 들어있다가 물을 많이 머금은 대변이 되면 이것이 희석을 시켜줘서 저 독소가 장에 닿을 때 농도가 낮은 채로 닿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도움이 되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우리 이제 해조류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통곡물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채소의 그 질긴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좀 질기고 거친 느낌이 드시죠. 요거가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장에 요게 이제 똥 찌꺼기 같은 거, 독소 물질 같은 게 대장에 붙어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우리 이제 장 속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장을 지나가면서 요거 자체가 대변에 핵이 되는 거예요. 핵이 되니까 똥 찌꺼기들하고 같이 묻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변을 볼 때 같이 배출이 되죠. 그죠? 네.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죠? 네. 솜사탕 만들 때 걔네만 계속 설탕만 돌고 있으면 덩어리 형성이 안 돼요. 요런 나무 젓가락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먼지 같은 거 침대 밑에서 먼지 꺼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뭔가 철사나 막대기 같은 걸 넣어줘야 먼지가 붙죠. 그런 것처럼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안 좋은 이런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러붙으면서 변을 형성하는 변의 핵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나 불용성 식이섬유나 다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대변의 양을 늘려준다는 데 있어요.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배변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것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장이 먹고 사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단지 세균의 먹이로 식이섬유를 주었을 뿐인데 이 식이섬유가 다시 에너지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한 20에서 25g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섭취량이 9 내지 10g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요즘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식이섬유가 없는 밥상을 먹게 되면 대변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똥덩어리 만들려면 그 원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면 변비 예방되죠. 대장암도 예방되죠. 고혈압, 당뇨 등의 어른들의 그 성인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들이 예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똥은 제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 똥의 레시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상 소화기내과 정성혜였습니다.